네, 이번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미사일이 장전돼 있다라면서 추가 행동을 시사했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에서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시리아 공습 직후에 미국 발표에서는 단발성 공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전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추가 행동 방침을 좀 시사한 걸까요? 글쎄요.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합동 공격을 한 것은 보도가 된 대로 시리아의 이 무모한 화학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의 그것도 일회성 단발 공격이었고 매우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 시간과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을 아주 정제된 절제된 이런 공격을 해서 가급적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제3국으로부터의 개입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차원으로서는 일단 응징이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 공격을 다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리아에서 추가적인 어떤 군사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또는 화학 공격을 다시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은 더 이상 공격은 개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공습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격한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시리아군을 아주 형편없이 파괴하거나 러시아를 철수시키거나 이런 큰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반인도주의 범죄,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경우에 계속해서 화학 무기가 전파되고 사용되고 하는 도저히 인류사에서 묵인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방 진영에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공습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러시아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에게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군이 반군을 경멸하고 이런 거를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인류 사회에서 지금 존재하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든지 또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이런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런 행동 표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아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우린 장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에서는 또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방 국가가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시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7일 날 이게 범해진 화학무기인데 지금 일주일이나 있다가 미국이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격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얘기도 듣고 다 피해 있었죠. 그러니까 시설은 상당히 파괴됐을지 몰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무성하기 때문에 저렇게 또 사기가 자기는 우린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시리아가 이를테면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독재 정권이나 시리아의 뒤에 있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테러 활동을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미국의 중동에 있는 기지를 남몰래 이렇게 이 해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정면으로 붙는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참 묘한 게 미국으로서는 시리아에서 지금 철수하기 직전이었어요.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인륜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또 영국의 메이 총리나 프랑스의 대통령도 마크롱도 예. 이 자기가 나 이렇게 약한 지도자가 아니야. 나 센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푸틴은 또 푸틴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짜르로 재등극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서 자기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미션 어컴플리시드, 그러니까 임무가 완료됐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 임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션 어컴플리시드, 그러니까 임무가 완료되었다라는 표현 가지고 우선 미국 내에도 이제 적절하냐에 관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를 하는 임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번 공습에 대한 목표, 그 군사 공격은 일단 성공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지. 애당초 미국의 대시리아의 이제 전략적인 또는 정책적인 목표는 금년 1월 달에 몇 가지 한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알카에다를 포함한 IS를 이제 영구 퇴출시킨다. 예. 알 아사드 정권의 WMD를 완전히 제거시킨다. 내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뭐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미국의 정책이 있지만은 이것이 목표가 이번 그 군사 공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공격은 시리아 정부의 이 무모한 화학 공격에 대한 응징이었고 그 응징에 대한 3개의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공격해서 일단은 훌륭하게 수행을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임무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예. 쓰지 않았나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격 같은 게 그 화학무기 사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110발 정도를 쐈는데 예. 공장 같은 거 또 창고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파괴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것이지 근원을 다 색출하고 이렇게 단절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방의 가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지 죄송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뭐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뒤집거나 또 앞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지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이런 차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뭐 토마호크나 쏘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공대지 미사일 쐈는데 그걸로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공장도 저기 하나뿐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상당히 그 향후에는 화학 무기 사용을 주저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근원을 완전히 다 차단한다. 이러려면은 진짜 군사 공격해서 점령해서 모든 걸 다 평정을 해야죠. 근데 1년 전에도 이렇게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뭐 대가 응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습이 또 미국에서 있었는데 1년 후에 또다시 이런 화학무기 사용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정밀 타격, 제한적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뭐 응징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그 이제 공격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뭐 똑같은 견해입니다. 이 105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뭐 토마하크에서 예. 발사했던 아니면은 항공기에서 발사했던 물론 이제 세 목표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무기의 생산 시설 또 연구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생산 또는 연구 시설 세 곳만 아주 선별적으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민간인 피해가 없고 그리고 시간도 그 금요일이면 이제 그 중동에서는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 시간대 그리고 특히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어제 아침 10시경이었지만 예. 그 실제 중동 시간은 한 새벽 3시인가 4시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움직임이 크지 않은 시간들. 그렇죠. 가장
그 민간인이라든지 부수적인 피해가 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골라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군사 목표의 타겟은 성공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어떤 그 화학 무기의 능력을 갖다가 제거했다라고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은 그거는 지나친 비약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에 그 화학 무기 심장부를 때렸다. 물론 심장부는 때렸습니다만은 그 여전히 남아 있는 잔존 화학 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상처를 준 거다. 네, 예. 단지 이제 이런 것은 강력한 메시지죠. 국제사회 그다음에 시리아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갖다가 분명히 던졌다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좀 분위기를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번 공습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까지 제출했지만 이게 부결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 보니까 국가가 양분되는 분위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러시아 의견에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많죠. 예. 안보리가 15개 나라인데 그중에 중국하고 볼리비아인가요? 한 나라만 찬성했고 12표는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행위가 완전히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행위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지금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사용했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서 공습할 권리는 없는 거죠. 유엔 안보리에서 공습을 해라라고 결의안이 나와서 유엔군이 창설이 돼서 임시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행동을 했으면 모르지만 예. 각계 개별 국가들이 가서 이렇게 군사 행동하는 건 일단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서 이 그 군사 공격을 해라라고는 결의안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누가 화학무기를 썼는지는 아직은 명명백백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기 정보 계통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게 시리아 정부군이 했을 게 거의 분명하다지 명확한 증거라고 지금 내놓는 것도 없잖아요.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이거 조사하려면 최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걸리는데 아직 조사단이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시리아 정부군이 했다. 그리고 단정하고 군사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건 아닌데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대표 기관에서 15개 나라에서 9개국이 그래도 찬성을 러시아가 이제 이런 규탄하는 결의를 냈잖아요. 그럼 9개국이 찬성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하고 볼리비아 이렇게 세 나라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냉정한 판결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잘했다라는 쪽에 지금 기울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단지 시리아 정부가 독재자라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는 이란이 숨어 있고 시아파의 이란이 있고 거기다 러시아가 또 강력히 지원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파견해서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에 해군 기지나 공군 기지도 있고 그거를 또 중국은 세계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또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이 레바논에 있는 또 그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그런 이 종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을 중심하는 서방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진영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말씀처럼 뭐 국제적으로 적법한 건 아닌데 미국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미국에서 발표할 때 매티스 장관과 이제 합참의장이 얘기할 때는 하나 이상의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되었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화학 무기의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어떤 화학 작용제가 작용되었느냐 살인가스라고도 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염소가스와 산인가스를 사용한 걸로 보인다. 그거는 아마 나름대로 이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그 피해자들, 어린아이나 부녀자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감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래 국제적으로 따지자면은 화학무기 금지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OPCW라고 그 화학무기 금지 기구에 있는 금식관들이 가서 명확하게 판정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예지만은 그 이전이라도 사실 뭐 화학무기라는 것은
그 사용해서 나오는 징후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에이전트가 뭐다, 화학 작용제 종류가 염소가스와 살인가스 성분이 나왔다라고까지는 밝혀졌기 때문에 뭐 이 시리아 정부 쪽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화학무기 금지기구에서의 금지 품목 중에서 염소가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화학 무기는 근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 유래를 따지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의 100년 전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독일 그 군이 그 이프르라는 데서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했던 겁니다. 예. 이제 염소 가스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비행기에서 폭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가스를 내보내면은 이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참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약간 이 공기 밑으로 깔아앉으니까 깔아앉으니까요. 참호 속에 있는 이 적군들이 바람이 그쪽으로 불게 되면은 이 치명적인 상황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염소가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 국제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는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류 공멸의 무기다.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금지를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CWC라고 그래서 화학무기의 이런 그 컨벤션 국제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CWC의 감시기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NPT 하면은 핵 이 체제 아닙니까? 그 NPT의 감시 기구가 이제 IAEA고 CWC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 체제가 CWC라면은 이 CWC에서 나와서 직접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활동하고 사찰하고 하는 기구가 OPCW입니다. 이게 화학무기 금지 기구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기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화학무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무기 가진 나라 또는 화학무기 사용 국가의 에 대해서는 나와서 전부 감시를 하고 그리고 사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징후가 보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화학무기 금지 기구인 OPCW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판정을 지금은 조금은 보류가 된 상황이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상황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발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염소가스도 다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무기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살인가스의 독성이 염소가스보다 더 독하다라고 하던데 그 독성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살인가스는 이제 역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8년경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살충제로 쓰다가 액체 및 기체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극물의 한 500배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독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학무기 자체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시리아는 예전부터 북한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일성 주석 때부터 돈독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자, 북한 생화학무기 2,500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추정치도 있는데 화학무기를 이번에 이렇게 시리아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북한과도 어느 정도 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하고 시리아는 본래 우방국이고요. 북한에서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거 수리아라 그러는데 여기 그 2007년에도 그 대량살상 무기 개발 의혹 시설을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가서 공습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의 근로자가 사진에 찍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최근에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보고 사항을 보면 북한 관련 선박을 이렇게 검문 검색하다가 시리아로 향하는 그 배에서 발견된 게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나왔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예. 그러나 이건 사실 공공연하게 시리아하고 북한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북한 자신은 절대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국가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선 북미 간에 지금 정상회담하는 것이 큰 지장을 받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동시에 이런 화학무기 북한이 2,500톤이나 5,000톤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세계에서 3대 화학무기 보유국이에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미국이고 예. 미국은 한 3만 톤, 4만 톤 갖고 있고 또 러시아가 2등이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5,000톤. 뭐 상당히 1등보다는 뭐 양이 적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3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도 나름대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가 핵을 가지기 전에는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가 자신들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화학무기에 신경을 쓰고 지금 뭐 추가로 생산했으면 더 많겠죠. 근데 지금은 북한도 우리 화학무기 개발하고 있다거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내세우거나 그러질 않고 왜냐하면 이게 금지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네 억지력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건 미국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미 간의 대화나 이런 데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향후에는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미국이 나중엔 따지겠죠. 지금 당장은 건들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예. 보태고 싶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한 몇 개국 든다면은 우선 뭐 러시아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역시 이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를 들고 있는데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란 또는 그 시리아와 화학무기뿐만 아니고 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상 공공연한 뭐 비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회담 또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이 참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것을 보면서 이란 또는 시리아와의 뭐 관계를 단절하라는까지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과거의 그런 커넥션, 특히 이런 화학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과 같은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이 비확산 체제의 골간을 건들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손을 틀어야 된다. 손을 틀고 세기를 가는 그런 약속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반도 안전인뿐만 아니라 미 북간의 앞으로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핵 문제 해결. 이것에서도 내가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